기다리던 내 넷북 드디어 도착했다. 완전 작고 완전 이뻐. 진짜 귀엽다. 아자뷰. 게다가 이 넷북에 윈도우 7 설치하라고 정품 CD까지 구해놨단 말이지. 자, 그럼 설치를 시작해볼까? 응? CD롬이 없다? 그럼 나 이제 넷북 못 쓰는 거야? 넷북이나 울트라신 노트북, 그리고 일부 일반 노트북들은 제품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광학 드라이브가 없이 출시되는데요. 이런 노트북들도 USB만 있으면 쉽게 윈도우 7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윈도우 7 설치에 앞서 4GB 이상의 USB 메모리를 부팅 가능한 USB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약간의 명령어 프롬프터 작업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창 왼쪽 아래 시작 버튼을 클릭해 시작 메뉴를 연 후 XP는 실행창에, 윈도우 7은 검색창에 바로 CMD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명령어 프롬프터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디스크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프롬프터에 디스크 파트를 입력해줍니다. 디스크 파트로 넘어가면 리스트 디스크를 입력해 디스크 목록 중 USB 메모리에 해당하는 디스크 번호를 기억해둡니다. 이후 USB 메모리에 해당하는 디스크를 셀렉트 디스크 2를 입력해 선택해줍니다. 이렇게 선택된 메모리의 파티션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클린을 입력한 후 다시 크리에이트 파티션 프라이머리를 입력해 파티션을 생성해줍니다. 리스트 파티션을 입력하면 파티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셀렉트 파티션 1을 입력해 파티션을 선택해줍니다. 이후 액티브를 입력, USB 메모리를 부팅이 가능하도록 활성화해줍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이제 포맷을 해야 하는데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포맷하셔도 되고 명령어 창에서 직접 포맷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명령어로 포맷을 하려면 포맷 FS는 NTFS를 입력하시면 되고 빠른 포맷을 원하시면 뒤에 퀵을 추가로 입력하면 쉽게 포맷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팅 가능한 USB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USB를 열고 윈도우 7 CD 안의 내용을 모두 복사해 넣어줍니다. 모두 복사가 되었다면 이 USB 메모리를 윈도우 7을 설치하고자 하는 노트북에 연결하고 노트북을 켜줍니다. 이제 부팅 화면 초기에 알려주는 시모스 진입 버튼을 눌러 시모스 설정 창으로 들어갑니다. 시모스 부트 메뉴에서 USB가 가장 먼저 부팅되도록 순서를 변경한 후 F10을 눌러 설정을 저장해줍니다. 이제 재부팅되면 자동으로 USB로 부팅이 되면서 윈도우 7 설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윈도우 7 설치는 모든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을 하면 쉽게 마무리되는데요. 약관에 동의한 후 다음을 누르면 노트북에 디스크 현황이 보입니다. 이 디스크에서 운영체제를 설치할 디스크를 선택한 후 설치하면 되는데요. 포맷이 필요한 경우 드라이브 옵션을 클릭해 포맷하시면 됩니다. 포맷까지 완료한 후에는 다음을 눌러 운영체제를 설치하는데요. 모두 설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재부팅됩니다. 이때 USB를 제거하거나 시모스상으로 다시 들어가 하드디스크가 먼저 부팅되도록 부팅 순서를 변경해야 계속 이어서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부팅되면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준 후 이어서 나오는 기타 사항들은 다음을 누르거나 건너뛰면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모든 설치가 끝나면 정품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내 컴퓨터 아이콘을 우클릭해 속성을 선택하면 시스템 창이 열리고 그 아래 윈도우 정품 인증 부분에서 제품키를 입력해 정품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윈도우 7 설치 과정이 끝났습니다. 어떠신가요? USB 메모리로 윈도우 7 설치하기 참 쉽죠?
네, 반갑습니다. PC 종합학교 리키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제가 윈도우 7 USB 설치 강좌를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윈도우 7 설치를 위한 USB 만들기를 강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하는 UT를 가지고 ISO 파일로 작업을 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정품 DVD, 설치 DVD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 겁니다. 물론 USB 메모리는 필요하고요. 자, 윈도우 7의 용량이 64비트의 경우 2.93기가, 32비트는 조금 더 낮죠. 자, 그렇기 때문에 4기가 이상의 메모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ISO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UT를 다운받지 않고도 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도스 모드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자, 우선 USB 메모리와 정품 DVD, 윈도우 7 정품 DVD를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ISO 파일도 상관은 없고요. 자, ISO 파일 같은 경우는 바로 윈도우 상에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데몬툴스 같은 UT를 이용을 해서 가상 CD롬에서 ISO 파일을 불러와서 그 불러온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정품 윈도우 7 64비트 설치 CD를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윈도우 7이나 윈도우 비스타, 그 다음에 윈도우 XP 모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윈도우 7이죠. 윈도우 7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처음에 보이는 시작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시작 아이콘에 보시면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이라는 창이 따로 있죠. 여기 지금 표시를 한 이곳에 딱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CMD를 치시고 엔터를 치십니다. 자, CMD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뭐가 나타나나요? 도스 모드에서 작업이 가능한 명령 프롬프트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작업이 먼저 필요할까요? USB에다 설치를 하려면 USB 메모리에 파티션을 나눠줘야겠죠. 디스크를 포맷을 하고 파티션을 나눠줘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저는 USB 메모리가 꽂혀져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내 컴퓨터 화면이고, 자, 내 컴퓨터에서 보시면은 요게 지금 정품 DVD가 들어있는 CD롬이고요. 2.96GB 라고 나오죠. 요게 지금 정품 윈도우 7 64비트 설치 CD가 들어있는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새 볼륨 Q라고 해서 15GB, 그 중에 5.79MB 사용 가능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가 USB 메모리입니다. 지금 저는 16GB USB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메모리를 파티션을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어서 포맷을 한 다음에 윈도우 7 64비트 설치 파일을 한번 이 USB 메모리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뭐라고 치느냐, 디스크 파트 DISK, 그 다음에 그대로 붙여서 PART 파트,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고요. 자, 엔터를 치시게 되면 디스크 파트 버전 6.176 이렇게 해서 쭉 나오게 되고, 근데 컴퓨터에 리키리 컴퓨터, 리키리 PC, 사용자 아이디가 사용자가 지정한 계정 이름이 그대로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디스크가 내 컴퓨터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리스트 한 칸 띄고 디스크라고 쳐줍니다. 엔터를 치시면 내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0번부터 6번까지 그러니까 7개의 하드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상태는 전부 온라인이고 크기는 각각 뭐 931, 1863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지금 1테라 하드 3개와 2테라 하드 2개 그리고 320기가 하드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고, 자, 맨 밑에 보시는 15기가, 네, 15기가, 요것이 6번 디스크죠. 디스크 6번이 USB 메모리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써야 될까요? 네, 6번 디스크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예, 여기서 이제 셀렉트, 셀렉트 디스크, 그리고 디스크 번호가 6번이죠. 한 칸 띄시고 6을 써줍니다. 6.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자, 지금 뭐라고 뜨나요? 예, 디스크가 6번, 그러니까 6 디스크가 선택한 디스크입니다. 라고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를 완전히 지워야겠죠. 그러면 clean, C-L-E-A-N. 예.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예,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자, 디스크 파트에서 디스크를 정리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디스크를 할당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관리에서, 예, 처음에 공장화된 하드를 윈도우에서 인식시켜 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디스크를 지정을 해주고 파티션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포맷을 해줘야 되고요. 자, 이 작업도 똑같이 여기서도 똑같이 그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디스크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네. C-R-E-A-T-E 그리고 한 칸 띄시고 파티션 P-A-R-T-I-T-I-O-N 그리고 한 칸 더 띄시고 프리머리 F-R-I-M-A-R-Y 그리고 엔터를 쳐주십니다. 자, 디스크 파트에서 지정한 파티션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예, 요것은 이제, 디스크를 클린을 시켰고, 이제, 파티션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렉트 파티션. 예, 셀렉트 파티션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주도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 셀렉트, E-C-T. 한 칸 띄시고, 역시 파티션, P-A-R-T, I-T-I-O-N. 자, 한 칸 띄시고요. 그 다음에, 1번, 예, 엔터를 쳐주시면, 자, 1번 파티션이 선택한 파티션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A, C, T-I, V-E를 치시고 엔터를 또 한번 쳐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활성화, 예, 활성화 키인데, 활성화 명령어인데, 자, 디스크 파티션에서, 디스크 파트에서 현재 파티션을 활성으로 표시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파티션 설정까지는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해줘야 될 게 뭐가 있죠?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 디스크를 포맷을 해줘야겠죠. 예, 여기서 이제 포맷 명령어를 쳐넣습니다. 자, F-O-R-M-A-T 그러면 포맷이죠. 자, F-S 치시고 는 하시고, 자, 여기서는 보통 USB 메모리가 보면 FAT32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FAT32 포맷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예, 3기가 뭐 3점 몇 기가인가요? 하여튼 4기가 이상의 파일은 복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 포맷 방식을 NTFS 포맷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는 하시고 FAT32가 아니고 NTFS로 해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NTFS 예,
FS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시고, 그냥 뭐 포맷을 치셔도 되고, 여기서는 그냥 빠른 포맷을 할 거니까, 예, Q 포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UICK 그리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0% 완료라고 뜨고 있죠? 지금 보시면, 자, 이후에 이제 포맷이 완료가 되면 100% 완료라는 알림이 뜨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인데, 여기인데, 자, 100%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이게 util을 이용하는 것보다 좀 어려운 방법이기도 한데요. 뭐 몇 번 사용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지금 100% 완료라고 뜨고요. 디스크 파트가 볼륨을 성공적으로 포맷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와야겠죠? 자, ASS IGN 그리고 엔터를 쳐주셔서 한 칸 또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활성화를 시켰어요. 자, 디스크 파트에서 드라이버 문자 또는 탑재 지점을 할당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자동 실행창이 하나 떴는데, 자동 실행창에 이동식 디스크 G 라고 해서 자동 실행창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드라이버를 USB 메모리를 인식을 했다는 소리겠죠, 컴퓨터에서. 자, 그럼 일단 요건 닫아두시고, 이제 그 전에 요 드라이버 G라는 거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닫고요. 자, 그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올 때 EXIT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디스크 파트 마치는 중 해서 나오고요. 자, 이제부터 명령어를 쳐주시면 되는데, X copy COPY 그 다음에 카피할 원본, 원본을 알아야겠죠. 아까 원본이 드라이버 L이라고 했으니까 내 컴퓨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원본이 여기 L이죠. 왜 또 이상한 걸로 찾았나. 자, 원본이 지금 여기 L입니다. L이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동식 디스크, 그러니까 메모리, USB 메모리가 G 드라이버로 잡혔습니다. 다시 보시면 다시 원본은 L, 그 다음에 이동식 디스크는 G. 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자, 여기서 확인을 했으니까, 자, 카피에다가 원본, 처음에 원본이죠. 자, 그러면 L, 그리고 한 칸 띄시고, 점 땡땡 하시고 한 칸 띄시고, 이번에는 원본을 카피할 USB 메모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USB 메모리가 G죠, G. 아까 G였죠. G 하시고 땡땡을 쳐주시고요. 자, 슬러시 하시고 CH ER KY 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제 설치 파일이 USB 메모리로 복사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진행창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게 진행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완료된 화면부터 다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꺼두도록 하죠. 자,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76개 파일이 복사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끄고요. 일단 끄고 USB 메모리를 뺐다가 다시 한번 꽂아보죠. 자, USB 디스크가 이제 감지가 되었고요. 제가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들었으니까 바이러스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5% 지났고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검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뜨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동식 디스크치에서 윈도우 설치 마크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 폴더를 열어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자, 좌측이 이동식 디스크고, 자, 우측에 창을 하나 더 열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열기를 해서 이렇게 좌측이 이동식 디스크, 우측이 원본 DVD입니다. 지금 보시면 파일 내용이 거의 같죠. 부트, 그 다음에 뭐 밑에 하위 폴더 5개, 일단은 폴더가 5개가 보이고, 설치된 용량이, 기타 이제 실행 파일들이 4개가 보입니다. 자, 용량을 확인을 해보면, 자, 내 컴퓨터에서 용량을 확인을 해보면은, 속성을 클릭을 하고요. 디스크 속성에서 용량을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사용 공간이 3.6기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일 자체가 2.96기가바이트니까 풀어서 연결을 하면 거의 3.6기가 정도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D 드라이버도 한번, 그러니까 원본 드라이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드라이버에는 2.96 기가바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USB 메모리는 3.06 기가바이트로 나오네요. 지금 용량은 용량은 이제 나머지 설치 파일을 제외한 공간이 사용 가능 공간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것을 이제 실제로 한번 작업을 해서 윈도우에서 바로 윈도우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확인을 못 해드리고요. 제가 이 강좌가 끝나고 나서 PC를 세팅을 해서 한번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 결과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윈도우 설치 CD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PC종합학교 리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